명산대천 이야기 12번째. 오늘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매소성 전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이 김치 한복을 중국 고유의 문화라고 우기고, 김연아 세종대왕도 중국인으로 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비상식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나아가 패권주의, 극단적 국수주의의 일단을 느낄 수 있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도 중국의 이러한 패권주의 행태가 있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전의 고조선 시대의 강역이고 지도입니다.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조선의 강역이 만주와 중국, 동북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논쟁이 있긴 하지만 고조선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만주와 중국, 동북부까지 매우 넓은 국토를 유지하던 나라입니다. 단재 신치호 선생은 고조선이 크게 진한 변환만으로 나뉘어서 다스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의 남한 전체도 고조선의 강역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강단사학자들은 한강 이남이 고조선 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아까 보신 국사교과서에도 잘 보시면 가운데 한강 이남은 고조선 땅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노란 부분이 고조선 땅이죠. 근데 한강 이남, 지금의 대한민국 한강 이남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창 화순지방의 수많은 고조선의 표지 유물인 고인돌, 그것은 어느 나라 유적이라는 건지, 그리고 고조선의 대표적인 표지 유물인 비파형 동금이 남한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제시대 때 역사 왜곡의 잔재가 아닌가, 아직도 일제 청산이 덜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기전 238년 고조선이 폐간하면서 여러 열국으로 분열되었는데,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고구려가 가장 강했었죠. 당시 이러한 정황은 만주 집안현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00여 자 글자로 된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전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중국은 물론 백제와 신라를 상대로 치열하게 다투었던 고구려 전쟁 스토리가 비문 사방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중국 수나라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등에서 크게 패하여 결국 나라가 망했고, 수나라에 이어 건국된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은 645년 고구려 안시성 전투에서 눈에 화살을 맞아 결국 3년여 만인 649년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당태종은 죽을 때 다시는 고구려와 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구려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죠. 그런데 신라 김춘추가 나당 군사동맹을 맺자고 하니 당태종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648년인데요. 당태종이 죽기 전 1년 전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신라와 나당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만약에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물리치면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넘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동맹으로 인하여, 물론 백제와 신라의 내분도 있었지만, 백제는 660년, 정확히는 663년입니다. 660년에 의자왕이 생포되었지만 663년에
일본의 구원군이 동진강으로 이렇게 오면서 쳐들어오면서 신라와 당나라와 군 연합군과 싸웠지만 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제가 망한 때는 663년입니다. 그리고 668년에 영계소금이 죽은 이후에 그 세 아들이 남생, 남건, 남산이 분열하는 바람에 나당연합군에게 허망하게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보시는 이 그림은 백제가 660년에 망한 그림입니다. 거기 황산벌이 나오죠. 백제 계백장군이 오천결사가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중과가 부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668년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당나라는 노골적으로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신라 경주에는 계림 도독부, 백제 땅이었던 것은 백제 땅의 부여에는 웅진 도독부,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부를 설치합니다. 이 도독부 도부라는 것은 일제의 총독부 형태 같은 식민통치 기관이었죠. 즉 조직이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상대로 치열하게 8년여 동안 당나라를 물리치려고 8년여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매소송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크게 신라가 이기는 바람에 반대로 당나라가 패하는 바람에 결국 당나라는 물러가게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벌포라는 곳은 금강하류로 쉽게 비정이 되었는데 매소성 전투, 신라가 당나라를 크게 물리친 매소성은 최근까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1984년 역사편찬위원회 실집 결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보시는 바와 같이 한탄강 다리에서 찍은 사진이죠. 왼쪽은 전곡리, 바로 옆에 저희가 지난달인가요? 제가 보여드린 전곡리 선사박물관인 곳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 바로 정 가운데 위치한 저 대전리 산성이 매소성인 것을 역사편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대전리 산성은 한탄강을 끼고 위치한 산성으로 별로 높지는 않은데 정상에 올라서면 한탄강과 전곡리 쪽 평야, 물론 서울 쪽 그 모든 그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천혜의 산성입니다. 중국 당나라와 연합하여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였지만 이 매소성 전투에서 백성들이 합심하여 당나라의 패권적 식민지배를 물리치고 드디어 당나라가 중국으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대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라를 좀 칭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 고유 음식이고 한복이 중국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선족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들 모든 56개 나라가 중국에 속방되기 전에는 대부분 독립국가였죠. 대한민국은 지금도 독립국가입니다. 남한이. 인디언이 미국에 속방되었다고 해서 인디언의 고유 전통 문화가 미국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인디언 문화는 영원히 인디언 문화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걱정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대신 민간단체가 이 일을 강력히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의 관리하에 민간단체 학계 등이 하나같이 움직여서 이러한 동북공정, 소위 김치공정, 한복공정, 국적공정 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학원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2004년 동북공정 이래 꾸준히 중국의 문화 침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러한 민간단체 활동에 관심과 응원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